수술 후 6주 이후부터는 발목 관절 저항 운동을 시작하고 하체 강화 운동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진행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벽에 기대어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월사이드 운동이나 지지대를 잡고 바로 선 후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는 토 레이즈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하체의 근력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진솔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무릎 통증의 수술적 치료법인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O자형 다리를 교정하거나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뻣뻣함이 남을 수 있어 수술 결정부터 재활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위경골 절골술의 특징과 수술 후 재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근위경골절골술은 왜 필요한가요? 많은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무릎 안쪽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는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다리 정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오다리인 경우 무릎 안쪽 연골에 하중이 집중이 되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근위경골 절골술을 통해 경골, 즉 정강이뼈의 각도를 조절해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정강이뼈 밑부분을 절개해서 틈을 만든 뒤 뼈를 이식하거나 대체물을 넣어 각도를 교정하고 금속판과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수술은 관절 전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달리 본래의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회복이 비교적 빠르고 관절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절 마모가 심한 고령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비교적 젊고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환자, 다리 정렬 교정으로 통증 완화와 활동 증진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비교적 젊은 환자에게서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 통증 완화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골관절염 진행을 늦춰서 무릎 관절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근위경골 절골술은 무릎 관절염 초기에 효과적인 수술이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부위 뼈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뼈가 잘못된 위치에서 붙는 부정유합이나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과 나사로 인한 무릎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감소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과정에서 무릎의 각도가 과도하게 교정이 되거나 부족하게 교정이 되면 체중이 여전히 고르지 않게 분산이 되어 무릎 통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무릎에 뻣뻣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부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행과 같은 일상적인 동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재활치료는 필수적이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위경골절골술 이후에 언제부터 걸을 수 있나요? 수술 후 보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술 직후부터 첫 6주 동안은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여 수술한 다리에 체중이 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 부위 회복을 돕기 위해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주가 지난 후부터는 목발을 사용하되 수술 한쪽 다리에 체중의 약 50% 정도를 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점진적으로 체중을 실어보면서 다리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12주가 지나면 양쪽 목발을 사용하여 체중의 75% 정도를 실어보고 통증이 없다면 목발을 하나씩 줄여가며 정상 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걷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 과정 중 무릎의 각도와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부상을 예방해야 하고 불안정성이나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여 강행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어떤 재활치료, 운동이 필요한가요?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는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 할 수 있는 재활치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CPM 기계를 이용한 무릎 꺾기 운동입니다. 특히 수술 후 2주 동안은 무릎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꺾는 운동을 매일 시행해야 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차 각도를 늘려 무릎이 완전히 굽혀질 때까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PM으로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고 난 후에는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6주까지 등척성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각도와 근육의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근육의 수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 쉽게 말하면 버티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6주 이후부터는 발목 관절 저항 운동을 시작하고 하체 강화 운동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진행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벽에 기대어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월사이드 운동이나 지지대를 잡고 바로 선 후 발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서는 토 레이즈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하체의 근력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12주 이후부터는 의자 위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스텝박스를 오르내리는 운동 등을 통해 하체 강화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슬개골 미세골절 가능성이 있는 무릎 신전 운동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의 강도와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무릎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기별 재활 운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재활 운동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근위경골절골술의 적응증과 부작용, 그리고 재활 운동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수술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재활 치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